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요법을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시간에는 그걸 하면서 제가 조금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급작스럽게 만들었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슈바첼은 그냥 슈퍼 바디 챌린지라고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슈퍼 바디 챌린지. 몸을 좋은 몸매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 메인 그 주 내용이 프로틴을 많이 먹고 프로틴을 많이 먹어서 체지방 좋은 프로틴을 많이 먹어서 몸에 여기 보면 체지방을 잘 태우는 체질로 바꾸자.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핵심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프로틴 요법의 디톡스 효과로 보면 디톡스 효과가 요거에 의해서 나타난다. 요런 의미로 적은 것 같아요. 디톡스, 독을 빼내는 효과가 아까 그 그림에서 상상을 하면 그 독을 빼내는 게 영양소로만 빼내는 게 아니라 아마 온열요법도 더하고 우리 식단 관리도 하면서 빼낸다. 요런 의미로 이렇게 맨 처음 적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요번에 하면서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각탕이라는 이 온열요법이 아주 크게 역할을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아무래도 아마 제가 20대인데 살이 ጭ어서 했다고 하면 아마 요거는 못 느꼈을 가능성도 높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줌 미팅 우리 이렇게 할 때는 아예 항상 이제 각탕기 밑에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마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네. 이게 온열요법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더 들고요. 또 그다음 몸을 따뜻하게 조혈이랑 한다. 네. 예. 피를 만드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조혈을 도와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체지방을 잘 태우는 체질로 바꿔서 그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체질이 변화한다. 요런 얘기인 것 같고요. 3주 프로틴 요법을 하고 영양요법을 프로틴과 영양요법을 같이 3주 동안 하고 플러스 3개월을 해서 프로틴이 많이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리고 소화 에너지는 줄고 배출 및 조혈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아주 건강한 몸으로 된다라는 게 프로틴 요법의 개념 같고요. 쭉 있는데 여기 글자들을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하면 첫 3일 동안은 저는 이제 그 열량 영양소 열량 영양소는 먹지를 않는 날이죠. 3일 동안. 그때는 목적이 장 해독하고 생체 리듬을 개선한다는데 요거는 개념이 조금 설명하기 어렵지만 장 해독의 개념이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밥을 안 먹는 거죠. 면서 그걸 하고 그 다음 1주차는 요거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나오는 얘기인데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느낌이 확 오지가 않아요. 렙틴이라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 그러고 인슐린이라면 탄수화물을 세포로 운반하는 이런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세포 안에 안 들어간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더라도 저항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지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하면서 느낌은 가졌어요. 어떤 느낌이냐. 그거 뒤에 좀 있으니까요. 프로틴 요법의 원칙은 당연히 프로틴 챙겨 먹고 탄수화물을 줄인다. 프로틴을 늘리고 프로틴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단식 개념이 들어가서 지방을 태우는 대사라 그러면 소모를 하는 거잖아요. 단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태우는 역할을 하고 잘 자고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거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충분히 나오는 얘기니까 생체 리듬을 아까 생체 리듬 이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조절 영양소 이게 뭐죠? 비타민 미네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섭취를 한다.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이어트니까 이걸 강조하는데 단백질을 먹어야 지방을 소모하는 스위치를 켜는 대사를 켜는 동안 근육을 빠지지 않는데 이게 프로틴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자를 키워봤는데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단백질이 제가 의심을 저 이해가 딱 느낌이 안 온다는 거. 요 두 개의 저항성을 개선한다라는 왜라는 건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제 먹어보면 느낌이 오는데 이 포만감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식사를 할 때보다 두부를 먹어버리면 진짜 배가 부르거든요. 단백질 그런 느낌이에요. 포만감을 높여주면 그러면 탄수화물을 자연적으로 적게 먹게 됩니다. 그 포만감 때문에 렙틴이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식욕을 더 땡기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요 단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배가 부르니까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니까 우리가 소식하는 개념, 이러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이 되는구나. 예,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으로 보면 그냥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그랬을 때 질문으로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는 그게 저한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왜 많이 먹으라 그러느냐. 그것들이 아까 바로 전에 이제 얘기했던 어떤 그런 거고요. 그러려면 근데 정준 사장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몸이 엄청 좋아졌고 40대의 몸이라고 막 자랑하시니까 그 임상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해석한 거는 비타민 B군을 확실히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남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저한테는 크게 계속 맴돌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설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제 스스로한테 다른 사람은 퀘스천을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병의 7단계는 많은 설명인데 다 설명하기보다는 질병의 7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요거였거든요. 무기력증, 독혈증, 과민 증상, 염증, 궤양, 경화증 이래서 암이 되는데 저는 이 질병의 7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 1단계를 무기력증으로 잡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걸 설명하는 저 자료에서 보면 요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지워버렸고요.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경고음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런 질병 7단계의 프로세스를 겪지 않고 바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고음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질병은 이렇게 갑자기 발병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단계, 7단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느리고 소리 없이 진행된다. 그래서 질병이 진행되는 순간순간에 문제의 원인이 제거가 된다면 우리가 그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고 병원에서 진단 나오기 전에도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원인을 제거를 하면 통증이 멈추고 질병의 징후가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 첫 단계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이 무기력증조차도 그 신호다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어떤 수치가 재검이 나와야 내가 이제 몸에 이상이 있구나. 이거는 공부 안 한 사람의 접근이고요. 공부를 했는 사람이는 이 무기력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잠깐 뭐 요것만 하면 읽어보면 무기력증은 에너지에서 파생된 뭐 에너베이션 뭐 그래서 몸의 상태는 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가의 한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래서 무기력증이 발생되면 모든 에너지를 그 무기력증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독소를 제거한다. 문제는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많을 때다. 그렇게 고갈됐을 때 몸은 수면과 휴식으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식욕부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 식욕부진을 방치하고 저 같으면 그냥 잡니다. 무조건 잡니다. 그냥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요. 바로 간단하게 뭐 어떻게 먹을 때도 있고 별로 사실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하고 예전 개념으로 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계속 자면 소파에서 자도 막 이불 덮고 자면 어떨 때는 새벽까지 가지 않고도 몇 시간 잤는데 몸에서 딱 땀이 딱 나오면 그 몸이 탁 돌아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무기력증에 민감하자. 뭐 이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기력증에서 예, 예. 그 앞에서 그 보면 밑에서 보면 아래쪽에 네 번째 무기력증이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짜증과 신경질 같은 정신적인 현상까지나 피곤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바로 잡으려는 것이 식욕부진이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잡으려는 몸의 명령이 먹지 마라다 이런 뜻이죠. 그죠? 아니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이게 내용이 그러는데 이걸 이게 해석이 어려우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그래서 막 피곤하고 그러면 우리 막 야 먹어야 돼가 아니라 먹지 말아야 굶어라 차라리. 그래서 그 밑에 이유가 써 있는데 소화 에너지를 줄여서 몸의 에너지들이 이 무기력증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쓰여도록 한다. 그게 무기력증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부연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음. 요게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건 네네. 슈버체를 하면서 그 진행하면 그때 제가 할 때는 양선희 사장이 그 방장이 돼가 팀장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되면서 매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 혹시 질문 나오면 대답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요 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딱 마음에 들었는 거는 뭐냐면 여기 할 때는 이제 변에 대해서 그 바나나 똥 뭐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쉽게 여기 보면 있나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대변을 딱 끝내고 바나나 같은 굵은 똥을 쉽게 딱 배설해야 뭐, 장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느 날 변이 줄면 굵기가 가늘어진다거나 뭐 하여튼 이상적인 변이 아니면 그날부터 바로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해서 바로 장 관리를 해라. 요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열이나 조절 영양소, 아까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 일찍 자고 소화 잘 되는 거 먹기 이게 무기력증에 대한 무기력증 가기도 전에 대응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냥 여기 보내는 메시지 중에 이게 딱 눈에 띄서 이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기력증이 어떤 모든 질병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무기력증인데 그 증상을 어떤 신호를 미리 몸이 또 신호를 보내는데 시그널을 보내는데 너 곧 무기력증에 걸릴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똥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똥을 매일 쳐다봐야 돼요. 그냥 플러시 해버리지 말고 똥을 매일 쳐다보고 똥 관리를 잘해라. 지금 그런 얘기네요. 하여튼 오늘 뭐 두서없이 강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요 부분을 이미지화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을 제가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최용준 사장님이 계시는 바람에 절대로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요 부분은 지금 우리 아마 공유가 어딘가는 돼 있을 거니까 아마 영어를 한번 자세히 하나씩 사전 찾아가면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